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은 이런 식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죠. 여성이 당신을 원한다면, 그것도 진심으로 원한다면 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바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죠. 몸짓, 숨소리, 타이밍을 통해 표현합니다. 만약 대화는 괜찮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여자를 떠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처음 3초 안에 그 신호를 놓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알아차리길 바라며 이런 신호들을 보냈죠. 이제 당신이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이미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인사를 걸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화 중에 여성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서 뒤돌아섰을 때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방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걸음 떨어져서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경계에 매우 민감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례하게 느껴질 만한 거리에서 인사를 건넨다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자신 사이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찔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인사에는 숨기려 하지 않는 훑어보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몸을 힐끗 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그런 순간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더 느리고 의도적입니다. 그녀는 인사를 건네고 시선은 당신의 가슴을 따라 내려갑니다. 어깨를 스치고 어쩌면 더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둘러 당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시선을 느끼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을 훑어보지 않는다고 혹은 훑어본다고 해도 미묘하고 은밀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놓고 자신을 쳐다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저 정신이 팔렸거나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대화와 상관없는 곳에도 시선을 머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길 바라는 거죠. 당신이 단순히 사람이 아닌 당신의 몸으로서 주목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신도 자신을 똑같이 바라봐 주길 바라는 거죠. 단순한 호의와 육체적인 의도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 즉 시선을 숨기는지 아니면 마치 초대장처럼 드러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만집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당신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 어딘가로 향합니다. 쇄골, 목, 손목 안쪽일 수도 있죠. 목걸이 줄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잠시 손바닥을 가슴에 얹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흥분이 시작되면 스스로를 만지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이는 일종의 안정 메커니즘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체적 감각과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거의 항상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과 함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습을 포착한다면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마세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녀는 이미 당신과 관련된 신체적 경험에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그곳을 만져준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는 인사를 건네면서 당신의 향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기울인 다음 무언가를 말합니다. 와, 향기 정말 좋네요. 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의 목 근처에서 숨을 들이쉬고 작은 소리를 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 작은 콧소리 같은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향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향기는 원초적인 것입니다.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차원에서 매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의 향기를 언급하며 인사를 건네거나 그 향기에 신체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배운 것을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유형이라면 아래에 적극적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누가 진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요점. 그녀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몸을 당신 쪽으로 돌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고 아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꼬리로 그녀의 온몸이 이미 당신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어깨는 펴고 엉덩이는 기울이고 발끝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중에 생각난 듯 그녀는 인사를 걸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몸짓이 뒤따르면 예의입니다. 몸짓이 먼저 나오고 말이 뒤따르면 욕망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인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짓이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언어가 따라잡을 즈음에는 이미 신호가 전달된 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가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과 목소리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서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6번째 요점. 그녀의 포옹은 필요 이상으로 강합니다. 일반적인 포옹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팔 하나만,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포옹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가슴이 당신의 가슴에 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팔은 상황보다 더 꽉 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편한 것보다 한 박자 더 오래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녀가 떨어질 때 그녀의 얼굴을 보세요. 만약 그녀가 신체적인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녀는 그 가까움에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포옹을 통해 정확히 원하는 바를 이룬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녀와 온몸으로 접촉하는 느낌이 어떤지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에 대한 자신의 몸의 반응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번째 요점. 그녀는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내쉬면서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대부분의 인사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는 것은 자동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끌리는 여성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당신을 보자마자 숨을 내쉽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는 듯한 조용히 긴장이 풀리는 소리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드러나는 체념의 표현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그녀의 신경계가 다른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무언가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숨소리는 여자의 몸이 드디어 당신이 여기 있군요 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8번째 요점. 그녀의 첫 마디는 칭찬이 아닌 직설적인 어조로 당신의 몸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뻐 보이네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칭찬이니까요. 대신 팔뚝이 좀 굵어 보이네요. 운동 좀 하셨어요. 또는 셔츠가 좀 꽉 끼네요. 아니면 그냥 뭔가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녀는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관찰은 그녀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첨이 아닌 중립적인 의견처럼 표현함으로써 거절당할 위험 없이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색해하거나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봤어요. 이제 당신이 제 몸을 알아봐 줄지 기다리고 있어요. 9번째 요점.
그녀는 인사를 건네면서 이미 당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신이 채에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당신의 옷깃에 닿아 있습니다. 옷깃을 바로잡아주거나 어깨에 묻은 무언가를 털어주거나 혹은 흐트러졌다는 머리카락을 정리해줍니다. 인사와 손길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에게 손을 대려는 듯합니다. 이는 그녀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만질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손길이 당신의 몸에 닿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남겨두면서 경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굳히면 그녀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면 그녀는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번째 요점. 그녀의 인사는 움직임이 아닌 지속적인 정지 상태를 통해 전달됩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가도 그녀는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당신을 더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 눈을 마주치고 몸은 완전히 정지한 채 마치 모든 순간을 흡수하듯 당신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 고요함은 가장 은밀한 의미에서 포식자처럼 강렬하다. 그녀는 긴장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를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내버려 둔다. 마침내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움직임이 없었던 덕분에 인사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끼고 싶었고 그 어떤 것도 그 느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11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말하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짚어낸다. 당신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친다. 잠시 멈칫하고 약간은 연기 같지만 완전히 연기는 아닌 듯한 놀란 표정을 짓는다. 잠깐만요. 당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당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당신의 턱선이 더 날렵해 보이고 자세가 달라졌으며 지난번보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제 진짜 이유를 알려줄 차례다. 그녀는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당신의 외모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녀 앞에 있으니 그녀는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미지와 실제 당신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는 말은 핑계일 뿐이에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외모 묘사가 진실이죠. 그녀는 당신의 외모가 자신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거죠. 12번째 포인트. 그녀의 인사는 당신의 어딘가에 닿는 손길로 시작됐어요. 보통 인사할 때라면 어깨나 팔뚝 아니면 팔꿈치 바깥쪽 같은 안전한 부위에 손을 얹겠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예상보다 등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가슴에 닿아 0.5초 정도 더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포옹을 끝내면서 손가락이 배를 스치기도 해요. 그녀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외모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성은 스킨십에 매우 민감합니다. 손이 닿는 곳과 각 위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만약 그녀의 손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곳에 닿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의 그곳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라면 절대 만지지 않을 곳을 그녀가 만졌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리길 바라는 거죠. 13번째 예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길을 막으면서 인사를 걸립니다. 파티, 바, 모임 등에서 당신이 자리를 옮기려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나타납니다. 당신 옆이 아니라 바로 앞에 말이죠. 그녀의 몸은 당신이 그녀를 지나가려면 스치거나 비켜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영역 표시를 위한 전략적인 위치 선정입니다. 그녀는 공격적으로 당신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장난스럽게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당신과의 만남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끝내기로 결정할 때까지 당신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여성은 상대방이 쉽게 자리를 뜰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간을 내어주도록 교육받습니다. 여성이 인사할 때 당신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면 그녀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존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로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14번째 요점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잠, 피곤함 또는 침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너무 피곤해. 오늘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났어. 요즘 잠을 잘 못 자. 그녀는 당신이 안부를 묻기도 전에 처음 10초 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두 사람이 만난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과 침대는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녀는 대화를 곧바로 육체적이고 사적이고 수평적인 영역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자신이 침대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말을 듣고 정중하게 걱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오늘 아침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상상해 보라고,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 있었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15점. 그녀는 마치 입안에서 그 느낌을 음미하듯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마치 맛을 보는 것처럼 부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문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멈춤을 앞뒤로 두면서 말이죠. 심지어 반복해서 부를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안녕, 제임스. 여성이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 당신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연장하고 싶어하는 감각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녀가 이름을 혀끝에서 천천히 끌어당기는 방식은 그녀가 이미 다른 상황, 즉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순간을 포착한다면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속도를 맞춰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글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심층 분석 글을 놓치지 마세요. 16점. 그녀의 인사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시선을 자신의 신체에 집중시키려 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 브래지어가 너무 꽉 조여요. 오늘따라 배가 너무 부은 것 같아요. 불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말들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쳐다볼 이유를 만들어주고 들키더라도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일종의 허락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어깨를 흘끗 보고 가슴을 살피고 몸매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알아챈다 해도 당신은 그저 그녀의 말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역발상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대화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서로 눈치채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손과 자신의 손을 비교하고 키를 비교하는 등 신체적인 비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단 1분 만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당신의 몸과 비교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에 손을 얹고 크기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언급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감싸 둘레를 재봅니다. 이는 호기심으로 위장한 일종의 검증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자신의 몸이 어떻게 어울릴지 상상하며 예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그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방식으로 당신과의 신체적 차이를 경험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손에 손을 대고 세상에, 손이 정말 크네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단순한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 크기 차이가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18번 항목. 그녀의 인사에는 당신이 이 만남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벌써 나가는 길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 뭐 하세요? 오래 계실 거예요? 이 만남 후에 어디 가셔야 해요? 대화의 흐름이 잡히기도 전에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마치 가벼운 대화처럼 위장한 계획 협상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스케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후로 뭔가 더 있을까?
그녀가 상상하는 걸 당신의 저녁에 할애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질문에 아마 집에 가는 길일 거예요 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서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자가 인사를 건네면서 당신의 시간 가능 여부를 묻는다면 이미 지금 이 순간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시간이 되는지 묻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진짜 질문을 알아차리길 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슈구보 팁. 그녀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묘사하면서 인사를 건네요. 감정이 아니라 감각 말이에요. 소름이 돋아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갑자기 몸이 따뜻해져요. 마치 자신의 몸 상태를 당신에게 설명하듯이 당신이 자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죠. 이건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한 솔직함이에요.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원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특히 연애 초기에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당신에게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하며 인사를 건넨다면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은 이미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당신이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6번째 요점. 그녀의 첫 마디는 허락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 와도 될까요?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마치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질문의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묻는 것은 승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옆에 앉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묻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그 접촉을 의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접촉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요청은 일종의 전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걸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걸 당신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행동하기 전에 당신의 이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칩니다. 당연하지라고 말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올바른 반응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질문을 잠시 동안 끌고 가는 거죠.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신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인 욕망이 조용히 드러났을 때 그 욕망에 응답할지 아니면 그냥 넘길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 시간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원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관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어떤 여성들은 욕망을 미묘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의 참지 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건 당신의 반응에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징후들과 그게 당신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